하나 얻은 셈이죠. 그랬더니 역시 기집애년이 잘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랬더니 지금 구장은 약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구장은 눈치를 봐야 돼. 왜냐하면은 봉필 씨는 마름이고 구장은 소장농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 봉필이 장인이 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멋스럽해가지고 입맛만 다십니다. 키가 언제 자라느냐, 내가 크지 말라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또 주고받는데 내가 여기에 아주 논리적인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빅모님, 장모님은 키도 작은데 참새만한데 어떻게 애를 낳았나요? 다 커야 된다면서요. 근데 장모님은 키도 안 큰데 어떻게 애를 낳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랬더니 장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른 둘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몸싸움을 합니다. 껄껄껄 웃더니 콘을 푸는 척하고 나른근히 골려 팔꿈치로 갈비채를 퍽 치는 것이고요. 나도 팔이 쫓는 척하면서 어깨로 공둥이를 꽉 밀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두 사람이 노는 모습이, 싸우는 모습이 어른스럽다기보다는 좀 어른인데 좀 못난 어른들, 속 좁은 어른들이 노는 것 같죠. 자, 이런 어떤 신경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인이 이렇게 나와 몸싸움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구장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갑니다. 자, 이게 지금 나는 구장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얘기해 준 거다라고 뒤에 생각을 하지만 뭉태는 장인에게 구장이 땅을 얻어붙이니까 그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말을 이제 나한테 구장이 하게 됩니다. 자, 뭐냐면은 구장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야, 너 농사 망치면은 징역 간다, 그죠? 또 성년이 돼야 되는데 21쯤 돼야 결혼할 수가 있는 거야. 21, 지금 점순이가 16세니까 21가 되려면 5년이 더 지나야 되죠. 아마 이 장인 영감의 속셈인 것 같아요. 20살 좀 넘어야 이제 시집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5년은 더 일을 시켜 먹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야, 빙지 너 장인어른이 보니까 너 올가을에는 결혼시켜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지 않느냐, 일단 너 가서 일을 해라. 이게 이제 구장이 나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구장이 나에게 해준 얘기긴 하지만 그 쏙닥쏙닥 수근수근 장인 영감이 구장에게 이야기해 주고 간 다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장인이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한 것 같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또 구장이 나를 위해서 해준 말로 그냥 순진하게 믿고는 집에 와서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자, 이 오늘 아침은 언제냐면 바로 장인 영감과 내가 본격적으로 싸운 거죠.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장인 영감과 내가 싸운 그 오늘 아침까지 그냥 있어 왔다. 자, 장인 영감의 모습은 좀 양반 행세, 돈이 많다 보니까 마름하면서 돈 많이 벌었나 봐요. 양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랫배를 툭 내밀고 다니고 걸음도 들리게 걷고, 그 뒤에 보면 나온 뭉태가 집에 갖고 있는 감투가 나오는데, 이 감투는 좀 양반들이 쓰는 어떤 그런 모자, 그죠? 이 감투에 대해서 욕심을 냈던 거 보니까 양반 행세를 좀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일제강점기 때 신분이 좀 예전에 뭐 양반이 아니었더라도 좀 신분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이렇게 양반 행세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좀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어젯밤에 뭉태내짐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구장한테 갔던 거는 어제 낮이고 이제 어젯밤에 뭉태네 집에 갔습니다. 자, 뭉태는 어떤 사람이냐? 뭉태는 뭐 친구인데, 뭉태는 이 봉필 영감, 장인 영감한테 마음에 억하심정,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농사짓던 땅을 더 이상 농사짓지 못하게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소장농인데 땅을 빌려주지 않은 거지, 장인 영감이.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감정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구장한테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에 대해 나한테 막 핀잔을 주고 나에게 충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 임마 언제까지 일만 해줄 거냐, 너가 몇 번째 사이인 줄 알아?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이 장인 영감이 지금까지 어떻게 베르사유를 데리고 부려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어.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14명이란 사위를 들였어요. 별명이 사위부자. 사위부자인데 이건 정말 사위부자라서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비꼬는 말이죠. 아유 저 사위부자. 사위가 많았다. 비꼬는 말이고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다. 봐라. 점순이도 지금 둘째 딸인데 너는 그 세 번째 사위지 않냐. 근데 벌써 3년 7개월이나 일을 했으니 너 언제까지 일만 해줄 거냐. 너가 이렇게 그 집에 오랫동안 일을 하는 거는 일단은 돈 아끼려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을 네가 잘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가 또 어수룩하기 때문에 지금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계속 그 일만 해주면 안 되고 장가 들여달라고 때를 써야 한다. 때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뭉태가 해줍니다. 뭉태의 충고. 자, 이런 면에서 뭉태는 굉장히 사태 파악을 잘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사실이 뭐냐를 잘 설명해주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잘 말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하지만 나는 그런 뭉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뭉태가 개인적으로 장인 영감이 감정이 나쁘다. 걔가 뭔가 장인 영감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뭉태의 충고는 굉장히 객관적이죠. 우리 독자들은 뭉태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금방 알게 되죠. 저 봉필 영감 나쁜 놈이네. 저 말은 나쁜 놈이네. 금방 깨닫게 되는데 정작 주인공인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바보 같은 놈 저것도 몰라. 그래서 이 나는 해학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독자들은 다 아는 것을 자기 혼자 몰라. 야, 진실이 뭔지 다 말해줘도 그걸 못 알아듣네. 이러면서 그걸 통해 우리는 약간 이 사람이 좀 못나 보이기도 하고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어요.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또 미워할 수 없는 거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지. 이런 인물 우리가 해학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나는 뭉태의 말을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또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도 많이 안 줘요. 장인이 그냥 인색해가지고 밥도 많이 안 줘요. 점순이가 와서는 어제 그냥 왔다면서 하면서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어떻게 갔으면 그냥 오냐.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난 또 소극적으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말하니까, 야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 그냥 있냐 이 바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아주 비하합니다.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채라. 점순이가 자기 아버지의 수염이라도 네가 잡아 당겼어야지. 그래서 결혼 성례시켜달라고 했어야지. 바보 같은 놈 하니까 나는 이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새끼처럼 가엾다. 상처를 받았어요. 점순이가 나를 바보로 본다면, 병신으로 본다면 인생 어떡하지? 자식 새끼들도 나를 앞으로 그렇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상심해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드디어 두 번째 꾀병을 부립니다. 그랬더니 장인 영감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성질 더럽고 욕 잘하고 손찌검 잘하는 이 사람이, 야 너 그러면 징역 간다. 어저께 구장 영감한테 일러준 대로 또 징역 간다 그러면 감옥 간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랬더니 가도 좋아요.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점순이한테 바보 소리까지 듣고도 못 살겠다. 나는 드디어 좀 강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그러자 장인 영감이 기계 막대기로 나를 때리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뭐 쿡쿡 찍어 넘기다가 또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볼기짝을 또 후려 갈기고, 점점 강도가 세지니까 내가 참다 못하고는 그냥 수염을 잡아채고는, 이게 다 누구 보라고? 점순이 보라고 수염을 잡아채고는 점순이에게 얘기합니다. 점순이 들리게 얘기합니다. 점순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는 점순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점순이는 아버지를 미워한다. 사실 이거 오해예요, 오해. 점순이가 아버지를 미워할 리가 없죠.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염까지 잡아채라고 하니까.